안녕하세요. 2020년 8월 6일 목요일 날 아침 6시입니다. 자, 강남에는 지금 폭우가 계속 빗방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장마철이라 여러분들 우선 출근하실 때도 그렇고 하루 종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온 철원도 보니까 어제 폭우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고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지방 이번 주까지 장마 계속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자,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8월 6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5가지 갖고 왔습니다. 금값 최고치 갱신, 글로벌 관광지 붕괴, 태국의 경제 타격, 온라인 쇼핑 최고치, 현대기아차 회복 중.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갖고 왔습니다. 올 들어서 계속 금값이 안전자산인 금값이 계속 지금 기록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 하면은 금하고 달러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서 금값이 계속 기록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1온스당 31.1g을 1온스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난주 7월까지만 해도 1950달러로 계속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8월 들어와서 8월 4일 날 미국 현지 시간이죠. 2000달러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상업 거래소에 보면은 8월 4일 오후 2시에 현물 시세가가 2009.6달러가 거래되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금 선물 시장 9월에 인도하는 금 선물 시장은 온스당 2021달러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금값은 계속 지금 가치를 상승돼 갖고 올해는 지금 제가 한 1년치를 한번 수치 트렌드를 보니까요. 한 2월 정도, 3월 정도에 금값이 한 1,500달러가 됐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매입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금값이 2,000달러 찍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한 예측치를 보니까 올해 안에 2,500에서 최고 3,000달러까지 금값이 계속 오를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정리하면요.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안전자산의 금이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셔닝을 확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글로벌 관광지가 폭격을 맞았다. 말하자면 관광 관련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올해 1년 정도만 버텨도 너무 힘들지만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지금은 위드미 코로나 시대에 왔지만은 국내 관광 산업이 어느 국가든 간에 거의 힘든 상태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외로 이동하든 국내로 이동할 때 보면 이동 수단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행기, 선박 페리, 기차, 자동차를 이용하는데요. 해외로 이동할 때는 가장 용이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게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고 가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운항이 봉쇄되든가 지금 서서히 지연되다가 완화되지만은 아직까지 자유로운 여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관광지하고 관련된 여행사, 호텔, 리조트, 면세점, 관광명소 등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 인구가 아마 전 세계 3위로 3억 3천만 명인데요. 그 중에 5%에 차지하는 1,700만 명이 관광업에 관련해서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재택근무를 하든가 아니면은 사무실 나가지 않다 보니까 사무실에도 공실 상태가 또 심각하고요. 공유경제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자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라나 포르하르가 발표한 거에 보면요. 세계 경제 생산의 10%가 관광산업에 지금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200개국에 77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정도의 10%니까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자, 관광지로 대표적인 이탈리아, 스페인, 그다음에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 등은 보통 이제 여름에 관광지로서 워낙 유명하고 인파가 몰리는데 이 지역도 올여름에 타격이 커서 앞으로 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항공 운송량이 거의 한 6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이 움직이는 패신저라든가 화물이 움직이는 카고의 물동량도 줄고 있어서 글로벌 공급망 체인,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수요를 하고 예측하고 이동하면 안전하게 딱 리드 타임이 나왔는데 요즘은 리드 타임의 정확한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급망 체인에도 차질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빨리 하늘길이 열려야 우리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최신 정보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국가 간의 이동 비행기를 탑승하더라도 비즈니스라든가 영주권이라든가 또 학생 관련된 주거지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자유로운 개인 여행자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 시즌, 여행 시즌을 떠나갖고 한 10월 이후 11월, 12월 가갖고 서서히 지금 시작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국가들이 지금 비상사태에 아직 돼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각 국가 간의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늘길이 열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아세안의 관광 명소 태국이 경제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태국이 지금 돌파구를 좀 찾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마찰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도 2년 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태국에는 화폐가 바트가 있습니다. 근데 바트도 또 인상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해서 보면은 100바트 곱하기 40하면 우리 한국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바트는 4,000원의 지금 가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태국 정부도 그렇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철도, 고속철도를 확충해서 성장 전략 목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태국은요. 인구가 우리나라 5,200만 명보다 많은 6,960만 명이고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5배 크기의 면적입니다. 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32,000달러인데요. 태국은 7,300달러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세안 10개국에는 관광지로 유명한 나라가 몇 개 있죠.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그 외에 땅이 넓은 인도네시아, 그다음 밀림,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저 태국 위쪽에 있는 미얀마, 섬이 많은 필리핀, 인구가 43만 명, 보르네오 섬 앞에 있는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개국은 아세안을 결성했기 때문에 지금 총 국가 GDP가 작년 기준으로 3조 달러인데 앞으로 10년 후에 5조 달러로 목표로 지금 아세안이 연합해서 결성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있다면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앉아서 죽으란 말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미리 준비해 놓자. 그래서 뭐 코로나19에 대응책은 베트남도 태국도 막 빨리 공항을 봉쇄하고 이거는 잘해놨지만 결국은 뭐예요? 관광객이 안 오니까 수입 구조원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태국 정부가 최대 경기 부양 자금으로서 우리 돈 72조 원을 갖다 지금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투입과 외자 유치를 통해 갖고 육상과 해상, 항공운송을 정비해서 계속 지금 연기하는 작업을 준비하면서 경제 성장 전략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더누엉, 수완나푼 공항과 동부지역 우타파오 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ECC 철도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태국과 중국을 잇는 고속철도 구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국하고 중국을 연결하려면 중간에 어디가 있죠? 라오스, 인구 750만의 라오스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또 메콩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계지로서 중국하고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국가가 인프라를 확충해서 코로나 후에 관광 비즈니스를 지금 확대하려고 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의 거래액이 2분기 37조 원으로 최대치를 갱신했다. 아마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 지금 통계 데이터가 나온 이래 아마 2분기로서는 최고치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이제 전자상 거래가요. 한 150조 원 규모 전후까지 지금 거의 올 걸로 예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에 37조 원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있다 보니까 전년 동기 15.2%가 지금 증가한 금액입니다. 근데 반대로 해외 온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로 여행도 못 가고 해외 뭐 우리가 직접 구매, 직구라든가 이런 상품 구매가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 저는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좀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줄고 해외 의존도의 높은 상품 판매액이 결국 안 되기 때문에 국내 내수 시장의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은 늘었지만은 해외는 지금 예외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6월 달에 어느 상품이 좀 많이 늘었나 보니까요. 뭐 키워드가 홈 아닙니까? 홈밥, 혼술, 홈놀, 홈 리조트, 홈 대리만족 이게 다양하고 이제 집에 있으면서 모든 걸 갖다가 지금 다 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이나 간편과 조리식, HMR, 음식 서비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요. 문화, 레저, 여행, 교통 서비스 이 업종은 거의 반토막으로 그냥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최신 데이터네요. 보니까 12조 6,711억 원 규모로서 전년 대비 한 19.5%가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 모바일로 의한 쇼핑이 한 8조 4,639억 원으로 22.8%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 온라인 쇼핑에다가 전자상거래에다가 모바일 쇼핑이 늘어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기능을 갖다 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생활에는 더 편리한 거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와 대해서 이제 면세점의 판매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뭐 해외 여행을 가야 우리가 뭐 면세점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세점 판매가 해외 직접 구매인 직구 이 상품에 대한 어떤 비중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정리하면요. 해외 여행이 원활해져 갖고 국내 국제 간에 쇼핑이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도 물건을 파는 사람도 물건을 사는 사람도 서로가 더불어 같이 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하는 즐거움은 지금 제한된 쇼핑이 아니라 해외도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또 감성적으로 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 다양한 걸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은 갇혀 있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쇼핑하고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쇼핑을 하더라도 아주 시원하게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쇼핑이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한 4, 5개월 만에 지금 반전에서 지금 회복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판매량 반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세계 자동차 생산 대수를 한번 제가 그 전에 발표한 자료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작년 데이터로요. 전 세계에는 자동차를 생산한 게 한 9천만 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2020년, 22년 한 3년 후에는 전 세계 한 77억 명이 살고 있지만은 1억 대의 자동차가 지금 생산 대수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생산하면은 뭐예요? 소비, 판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 대수 기본적으로 1,000만 대 이상 하는 빅3가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이 1,083만 대, 닛산, 르노, 미쓰비시가 1,075만 대. 자, 도요타 최근에 몇 년 동안 1위 하다가 지금 3위를 밀렸네요. 도요타가 1,059만 대로 빅3가 1,000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GM이 838만 대,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739만 대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하고 하면은 이제 판매하는 쪽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차 판매 비중을 보니까 인구가 14억 4천으로 가장 많은 중국이 3천만 대, 인구 3억 3천에 자동차 사회인 미국이 2천만 대, 그리고 이제 500만 대를 판매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또 일본, 인도 각각 500만 대를 판매하고요. 아세안의 10개국이 400만 대를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작년 기준을 보니까 180만 대에선 약 190만 대가 안 되는 판매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간의 자동차 생산과 판매 소비 상황에서 보니까 최근 7월에 판매, 즉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현대차 보니까 11만 1,413만 대를 판매해 갔고요. 5개월 만에 지금 증가 추세로 돌아왔고 SUV 모델이 강세를 보여갖고 지금 자동차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4할 이상 지금 감소하다가 지금 급 반등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58,934대, 기아차가 52,479대로 11만 대 이상에서 지금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뭐 내수시장 판매 우리나라는 연간 180만 대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판매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상반기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유럽은 한 2할 정도, 전년 대비 2할 정도 판매량이 줄었고요. 중국도 1분기에 급감하다가
2분기부터 서서히 지금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생산 판매 중에 소비 시장이 큰 중국하고 미국을 합치니까 한 5천만 대 되다 보니까 생산의 55%를 미국과 중국, 물론 이제 인구도 많고 땅도 넓지만은 이 두 나라가 지금 생산과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세대 최근에 보면은 전기차의 그 테슬라의 주가가 그냥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우리가 뭐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한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를 사용했던 어떤 이런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차세대는 전기차, 수도차, 연료전지차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자동차,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한 이런 자동차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보면은 가장 큰 규모 금액 중에 가장 큰 게 자동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소비량, 어떤 판매량에 따라서 전 세계 어떤 추이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주춤했던 자동차가 서서히 지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아마 올해 1년의 사이클 중에 2분기는 지금 미국이 마이너스 32.9%의 아주 그냥 성장을 했기 때문에 3분기는 뭐 13.3까지 지금 반등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바닥을 치면서 지금 3분기, 4분기는 전 분기보다 좋은 쪽으로 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끝내는 지금 6시 때도 아직까지 지금 강남에는 큰 빗방울이 커갖고 폭우가 좀 쏟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겁게 생활하시고요. 각자 건강 유지하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 박사 8월 6일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요. 8월 7일 내일 금요일 날 아침 6시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